안녕하세요. 비용과 채무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용숙입니다. 이제 봄이 중간을 넘어가고 있는 것 같죠? 그래도 조금 있으면 금방 더워질 텐데요. 그래도 저는 아직 봄이라고 우기고 싶어요. 그래서 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많이 피곤해하고 앉기만 하면 졸리고 막 나른해지고 이런 증상들 있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나요? 봄철에 유독 이런 증상들이 많기 때문에 춘곤증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사실 저도 예전에는 봄만 되면 정말 이렇게 맥을 묻히고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3월, 4월 지나가기가 정말 힘들었었는데, 그런데 제가 요즘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그렇고, 진료를 하면서도 그렇고, 피곤이 뭔지 이걸 못 느낀 지가 제가 한참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봄을 지나는 게 그렇게 힘들었는데, 요즘은 전혀 안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처럼 이렇게 피로감이 뭔지 모르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상태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아주 간단한 방법 두 가지를 오늘 소개해 드려 볼게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이 우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정말 이렇게 점 하나에 불과한 그런 작은 존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일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그리고 사시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지 이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자연의 변화 그리고 사시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건강이 무너지게 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서 봄철로 넘어갈 때 또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이렇게 계절의 변화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이제 감기에 걸린다든지 어떤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래서 특히 이제 봄철에는 이렇게 많이 피로함을 느끼고 이런 춘곤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 춘곤증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소개한다고 했는데요. 자, 이 봄철에는 이 장기 중에서 어떤 장기와 더 연관이 된 계절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한의학 원론 시간에 이게 나오거든요. 자, 봄이라는 그 계절에는 모든 것이 이렇게 새싹이 돋고 이제 그 생발직이라고 하죠. 자라는 힘, 이런 힘이 자라나는 시기이고 그리고 장부로 봤을 때는 간 기능과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계절이에요. 그래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답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간 기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한다면 춘곤증을 이제 극복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여기서 답을 찾는 건데요. 자, 봄철에는 모든 것이 자라나는 이제 그런 시기라고 했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새싹을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새싹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 어떤 생명체가 변화를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씨앗에서 싹을 틔울 때, 그리고 다 잘 자라던 것이 그것이 씨앗으로 응축될 때, 이렇게 어떤 그 변화가 있을 때에 그때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 단단한 씨앗을 뚫고 나오는 그 새싹, 거기에는 아주 강력한 생명력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효소가 많이 농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곤증을 느끼는 가장 그 대표적인 원인이 그 효소 부족증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요즘은 겨울철에도 신선한 걸 많이 먹는다고는 하지만 겨울철에는 햇볕을 잘 못 보게 되고 이제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신선한 것들을 많이 먹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서 효소가 부족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효소를 넉넉하게 보충해주고 그 영양을 풍부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새싹 이런 것들을 많이 먹자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봄철에 이제 어떤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어요. 저기 엄나무 순하고 두릅나물 그리고 머위 그리고 민들레 이런 나물류들하고 이렇게 싹, 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즐겨 드시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잠깐 지나가면 없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럴 때는 이제 요즘은 대형 마트에도 그 새싹을 많이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뭐 이렇게 샐러드처럼 드시기도 하고 비벼서 드시기도 하고 아니면 그걸로 즙을 내서 드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피로도가 많이 심한 분이라면 즙을 내서 드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냥 먹을 때는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즙을 낼 경우에는 이제 이 새싹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로도가 심한 분들이라면 그걸 즙을 내서 드시고, 그렇지 않다라면 그것을 요리로 그냥 밥상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자. 자, 첫 번째 방법, 새싹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 간과 그 통하는 맛이 신맛이에요. 그래서 신 것을 좋아하면 이 간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신맛을 내는 대표적인 거, 물론 과일들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먹을 수 있는 거, 식초가 있어요. 그래서 식초를 이제 먹는데, 근데 식초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 식초나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 천연물을 발효하지 않은 그런 양조식초 이런 것은 큰 영향이 없거든요.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과를 발효했다든지 복숭아를 발효했다, 토마토 발효, 포도 이런 천연물들을 발효한 그런 천연 식초를 이제 먹자는 건데요. 그걸 식초를 그대로 이제 희석시키지 않고 먹었을 경우에는 속이 이렇게 조금 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쓰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물에다 희석해서 그 식초를 한 잔씩 마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초를 식전에 마셨을 때 좀 불편감이 있는 분들은 그냥 식사 중간에 좀 진하게 탄 것을 이렇게 한 3분의 1컵, 반 컵 정도 이렇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새싹을 드시는 방법과 이제 식초를 드시는 방법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로 모두 다 이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충곤증을 이겨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잠을 잘 자도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간단한 충곤증이 아니라 다른 이상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이나 아니면 평소에 다니는 그런 이제 주치의로 삼고 있는 그런 병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찾아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충곤증을 이겨내는 방법 두 가지, 새싹과 식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